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국민의힘의 의원총회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재준 의원은 뭐 경로는 없었다. 거의 모든 참석자가 결의문 내용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맞습니까? 어쨌든 전체 의원 이름으로 결의문이 나왔으니까 명시적인 반대는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그렇다고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역시 우리 이제 절윤을 해야 돼 이러거나 이건 좀 물음표긴 합니다. 왜냐면은 절윤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의원들이 몇 명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더 이상 말할 의원이 없어가지고 중간 조인트 내가 손들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맞득치 않은 의원들은 침묵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방관한 태도로 임했고 그나마 좀 의지가 있는 몇몇 의원들 중심이 돼가지고 길게 얘기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었던 혹은 좀 갈등 요소가 될 만했던 뭐 이제 윤리위원장 거취 문제라든가 한동훈 전 대표 등의 징계 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결국 합의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뭐 메모도 하면서 뭐 그냥 존중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한 거 보게 되면은 결국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좀 한 느낌이 강하죠 이번 결의문은. 그러니까 이제 다수의 의원은 묻어갔다. 그냥 이런 거죠. 그렇죠. 다수의 영남권들은 대수 묻어갔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세 편성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대세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뭐 결의문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게 대세였나 보죠. 네, 이제 그래도 변화는 확실히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뭐 꼭 영남이 아니더라도 그 중진들이 의원총회에서 목소리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도통 중진 뭐 하냐라고 하는 답답해하는 상황에서는 약간의 변화는 분명히 있는 건데요. 근데 아까 진흥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에서 그 거의에 장동혁 대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아직까지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단 의원 전원 명의이긴 하죠. 그렇죠. 명의는 올렸는데 존중한다 이렇게 대변인 명의로 밝혔고요. 백불할 때 기자들이 동의하냐라고 물어볼 때는 말없이 떠나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행동을 어떻게 수반하느냐라는 문제일 텐데 이제 보통은 지금 이제 본인이 사퇴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문제가 되는 윤민우 지금 윤리위원장이라든지 혹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당권파로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그 뭐 중진들 의원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친한계를 비롯해서 장해찬 이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라고 하든지 박민영 대변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전혀 말이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아까 우재준 의원이 직을 내려놓았으면 하는 그 대상자들이 그렇게 장해찬, 지금 박민영 이런 그렇게 좀 분들? 지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임명직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모두의 찬성이라고 하는 것에 장동혁 대표가 들어가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사과라고 전반적으로 이제 매조지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평가할 부분들이 있죠. 김문지 기자의 말씀은 절윤 선언과 절윤 실천 간에는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어제 저녁에 그 시의원, 구의원, 뭐 구청장들하고 만찬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나온 질문이 그거였단 말이죠. 그럼 공천 신청할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당과 소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 결의문이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자기가 지켜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그러니까 이 결의문을 단순히 결의했다. 이게 사실 내용도 찬찬히 살펴보면은 썩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 얘기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가 나오는 건데 이것조차 그러면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 장동혁 대표가 사실 낮은 수준의 사과 비슷한 것들을 해왔어요. 그 전에도 사과 비슷한 것들은 이전에 이야기 몇 번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천 안 하고 전한계 씨한테 따로 당지도 보고 얘기해가지고 이거는 사실 그런 거 아니고요. 다 이중 플레이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했다가 또 그 들통 나가지고 망신 나가고 이런 반복이고 당장 또 전한길 씨 바로 반발하잖아요. 106명하고 어떻게든 장동혁 대표 자기랑 만나자 뭐 이야기하자 하고 또 장동혁 대표한테 부정선거 토론 자기 대신 이준석이랑 가서 해라 이런 거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외통수에 걸린 거죠. 뿐만 아니라 사실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를 잘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당장 오늘 아침에 한동훈 전 대표의 인터뷰로 나오던데, 그러니까 결국 장동혁 대표의 핵심 메시지는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바로 다음 날 나왔던 내란이꼴 계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여전히 불을 붙이고 있는 태도들이거든요. 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적 복귀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누가 반대하건 말건 간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마치 윤어게인 반대 절윤이라고 포장하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지적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는 불가능하고 그렇죠. 정치적 복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마치 복귀 가능성이 높은데 자신들이 나서서 막겠다 이런 뉘앙스인데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볼 예. 때는 그 표현은 그냥 윤 어게인이라고 쓰면 되는데 심플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못 쓰겠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죠. 않나요? 사실 윤어게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정치적 판단뿐만 아니라 그 어떤 법적 판단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에 탄핵에 대해 찬성하고 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담고 있는 것이 윤어게인이거든요. 네. 그런데 마치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어떤 사면 혹은 복귀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좁히는 것은 굉장히 좀 눈 가리고 아웅인 격이긴 합니다. 아 그리고 국민의힘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은 잘못한 건 윤석열만 잘못하고 자기네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자꾸 자리를 위치를 시키고 있어요. 저희도 몰랐다, 못 막았다 하는 건데 그 인과방패하려고 다 달려가가지고 그 몸으로 막고 또 아무 말 해갖고 막 이상한 얘기 잔뜩 한 것도 다 자기들 아닙니까? 아니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예. 잠깐 새길로 빠질게요. 윤상현 의원의 그 참 기가 막힌 그 변신에 대해서 당 안에서는 뭐라고들 하던가요? 원래 그렇게 항상 생존해 왔던 분 아닙니까? 이분은 생존 스킬에 특화되어 있는 분입니다. 무소속으로 해도 살아 돌아오고 또 인천 미추홀에서 어떻게든 이 당 안에서는 예.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그래서 오랫동안 다선으로 쌓아온 건 있지만 주변에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자기 개파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그냥 두루두루 관계를 이렇게 정해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상현이 또 윤상현 했다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거기 말처럼 1년만 지나면 뭐 다 뭐 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맥락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면 다 잊어주겠지라는 식으로. 예, 참 경이로운 장면이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 사실 윤상현 의원이 관련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윤어게인 당이 된 당에서의 자기의 지분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좀 속상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 계엄을 반대하는 해제 투표를 했던 장동혁 대표가 결과적으로 그 과실을 가져갔다라는 판단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판단이 흐려져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있어서는 윤상현 의원의 정치적 궤적 플러스 뭐라고 할까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일종의 견제 비슷한 것도 있지 않느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 결의문까지 나오는 과정에서의 최고의 승자는 오세훈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예. 당내 위상이나 파워나 뭐 하여간 뭐 실상이 어떤지 간에 예. 보여지기로는 대단하네. 그렇게 요지부동인데 저걸 바꾸네. 그냥 공천시장 안 한 걸로 뭐 이렇게 비춰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걸 의식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당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의원총회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고 여는 거 아니고요. 오세훈 시장과 상관없이 원래 열려고 했던 거고 오늘 결론도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것과 관계없고 당 지도부가 특별히 오세훈 시장과 만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혀 안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그게 오세훈 시장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으면 그렇게 이거 오 시장하고 절대 아닙니다. 이거 강한 부정은 긍정이죠. 절대 오 시장하고 관련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기자들에게 강조한 걸 보게 되면은 이거 오 시장이 간만에 이게 사실 이분이 서울시장이란 자리를 한 번 던져본 적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던져본 건데 이 정치수가 이렇게 금방 먹혔다 좀 의외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가장 강력한 정치 무기로 나 안 해. 라고 했던 원조를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으로 꼽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분의 비전절기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오세훈 시장이 따라하고 있다. 근데 또 오세훈 시장만이 아니라 사실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에도 등록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짐으로써 사실 지방선거에서 각자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의원들의 목마름이 딱 결합을 하다 보니까 그 영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드디어 좀 목소리 내게 된 계기가 마련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그러니까 벼랑 끝 전술을 펼침으로써 상황이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 이득을 가져간 게 맞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어제 그 만찬 끝나고 백브리핑 하는 자리에 전 그림이 되게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 혼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구청장들하고 시의원, 구의원들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를 따르는 혹은 자기하고 의견 일치를 보아서 본인 기조에 지지해주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림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
이 하기 전에 이렇게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뭐냐면은 난 지금 나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서울시당 소속으로서 뛰어야 될 선수들을 대표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서서 깃발 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당내 어떤 입지, 개파 약간 이런 것들을 좀 확장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도 이번 스텝을 밟은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뭔가 대표 선수로서의 그거를 좀 강화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느껴졌습니다. 공천 신청은 안 했지만 가장 센 선거 운동을 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나름의 승부수를 던진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당 지도부 기조 그리고 공관위의 기조를 보면 뭐 그러면 안 하지 마 약간 이렇게 보일 수도 있었다는 판단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부수를 던졌고 그게 통했다는 점에서는 오세훈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뭐 정치의 뭐 스킬 중에 하나가 이런 거니까. 그렇죠. 예. 게다가 명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어게인 그리고 절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인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다만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한테 좋을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이대로 해갖고 경선해가지고 본선 갔어요. 근데 본선 졌어요. 그럼 누구 핑계 대죠? 왜 그렇게 졌다고 가정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진다고 치고 일단 지금 여론조사의 정량적 지표는 어쨌든 지는 쪽이 조금 더 많이 나오니까 예. 진다고 하면은 그때 돼서 과연 그럼 뭐 그때 장동혁 핑계도 못 대고 뭐 당 기조 핑계도 안 될 거고 무슨 핑계 대려나 싶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한 행보가 드디어 나왔다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쉽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뭔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해야 될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한데. 결임은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드디어 뭔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특히 보수 쪽에서. 조금 전에 이제 그 곽우신 기자의 얘기에 제가 이제 답을 드리면 그래도 구멍은 있을 것이다. 왜? 어제 결임이 나왔다고 윤어겐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입국 딱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그걸 탓하면 되죠. 뭐가 어려워요. 뭐그 친윤들은 또 그쪽 탓을 하겠죠. 서로가 또 패배의 책임을 서로 미루면서 약간 결의문까지 자주지랄되고. 채택을 했는데 실천 안 하고 또 뒤에서 그러니까 뒤통수 쳐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죠. 그러니까 결의문에 보면 그래서 되게 통합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강조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사실 뭐 모두를 염두에 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담고 다 같이 이제 좀 선거를 위해 뛰자라는 말일 텐데 그게 과연 될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관심 인물을 한동훈 전 대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결의문이 채택이 되자 친한계에서는 바로 징계 철회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약하죠. 예, 징계 철회 가능성은 좀 약하다고 봅니다. 일단 징계를 철회한다는 건 장동혁 대표가 일종의 패배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미도 지금 사실 본인만의 세력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인데 남은 선거 기간까지 본인이 전혀 그리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자인하는 셈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마치 레임덕처럼 확 무너질 수 있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선거 이후에 당권을 유지할 만한 수단이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리위원장 관련해서 거취 문제라든가 징계 철회 부분에 대해서는 장 대표가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도 당의 다수가 동의하는 분위기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결의문이 나오는데 소위 말하는 꼭지를 딴 것은 중진들이 움직여서이지 친한계가 움직여서는 아니거든요. 친한계는 계속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왔었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가처분 판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변화의 목소리는 없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플러스 중진이 움직이면서 바뀌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에 대한 정책 사면으로까지 이어지기에는 아직 에너지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소속 상태에서 출마 가능성으로 그러니까 그 주제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그 관련 주제로 해서 저랑 이제 김은지 선배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은지 선배는 계속 이렇게 간만 보다 결국 안 나오지 않을까 조금 더 방점을 찍고 계시고 저는 결국 어딘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대구 아닌 부산 아니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결론은 한동훈 전 대표는 낄끼빠빠를 잘 못하시고 약간 쫄보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경선이 절대 안 나갈 것이다. 이건 확실한 거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전히 대구든 부산이든 어딘가에서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도 안 나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정치인이 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고 뭔가 이번에 역할을 해줘야만 이후 당권 싸움이든 복당에서의 명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또 한 전 대표가 배지가 없어갖고 서름도 좀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달려고 시도하지 않겠느냐 싶긴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나온다고 되리란 보장은 없지만. 근데 그 측면 혹시 고려 안 해보셨습니까? 어제의 결의문이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입지
보폭을 좁힐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점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기본 스타일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런 어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곧바로 입장을 내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 코스피 6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당의 비판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페이스북에다 글을 많이 썼어요. 근데 어제 사실 더 큰 이슈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서야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본인의 정치적 계산들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오세훈 시장과는 본의 아니게 경쟁 관계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만약에 무소속 출마를 고려를 하고 있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을 지금 반감시켜버린다. 어제 이 결의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떠나서 지금 친한계가 좋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독자 행보를 할 수 있는 저거는 여지는 더 좁혀지는 거죠. 오히려 당에 헌신을 해야죠. 말 그대로 백의 종군하면서 지원을 해주는. 오히려 그래서 무소속 출마를 안 할 명분은 되겠네. 네, 뭐 그런데 이제 저는 안 할 거라는 식의 좀 더 방점을 찍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역구가 어디가 나오는지를 끝까지 볼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대구가 이야기가 나오지만 대구 경북이 통합으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에는 또 굉장히 다른 지형에서 그렇죠. 선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만에 하나 그러니까 재보궐 선거 지역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형준 현역 시장과 그리고 주진우 의원의 경쟁 구도인데 원래라면 전재수 의원 지역만 빌 것이다라는 전망이 컸지만 지금 주진우 의원의 지역도 빌 가능성이 일부분 생기게 된 것이거든요. 박형준 현 시장을 누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 왜냐하면 박형준 시장이 또 이렇게 인기가 많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그쵸. 있어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모든 걸 열어놓고 계속 대차 대조표를 만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가서는 대구 기자들한테 대구 나올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부산 가면 부산 기자들 만나가지고 부산 나올 것처럼 뉘앙스 풍기고 여기저기 옵션을 열어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최악의 수는 저희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본인이 나감으로 해서 3자 구도가 형성돼 가지고 민주당의 의석을 가져가는 게 이제 최악으로 해서 오히려 배신자 프레임이 강화되는 거고 좋은 거라고 한다면은 뭐 국민의힘이 여지를 열어주든 뭐가 됐든 간에 원래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갖고 있는 자리를 본인이 나가서 하나를 탈환을 하든 뭐 뺏어오든 하는 식으로 해서 당에 도움을 줬다. 선당우사 했다. 이런 거를 만들어야 그나마 나중에 복당을 하든 뭐 무소속으로 남아있더라도 당 밖에서 뭔가 지분이 생기는 건데 그런 그림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생기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두 분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제 지금 그 대미투자특별법이 특위에서 만장일치 통과됐잖아요. 네. 12일 날 본회의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지금 대구 경북 통합법하고 지금 딜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예. 우리 기획 과구신 기자.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전 충남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 딜 얘기 계속 있었잖아요. 이 바토 할 거라고 이거 통과된 거 보면 물밑에서 뭔가 있었던 게 아닌가? 국민의힘이 교통정리에 성공을 했고 민주당도 일단 요거를 받자고 한 건가? 라고 기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 저기 지방선거 구도가 대구 경북도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내지 범여권으로 가겠습니다. 그거부터 좀 여쭤보겠는데 어제 조국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연대 안 될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일단 선거연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이런 식이면 안 될 거라 봅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조국 대표가 똑같은 얘기야. 네. 아니 왜냐면 여기서 근데 이런 식 내용이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창당 2주년 기자 간담회였는데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죠.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스텝을 잘못 밟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처음에 창당할 땐 독자 노선을 얘기를 했다가 합당 얘기할 때는 이제 합당 쪽으로 확 기울었다가 지금 다시 독자 노선을 얘기하니까 조국 전 대표가 저거 결국 본인 지분이나 혹은 향후의 어떤 행보를 두고 확장을 위해서 저렇게 민주당과 각을 세우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또 조국 전 대표가 어제 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뜯어 보면은 뭐 사실 명분은 다 있어요. 저 뭐 이현주 의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정치개혁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이게 분명히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지층이 감정적으로 융화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거 연대가 되려면 이게 기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그 다음에 뭔가를 한다고 해도 잘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혁신당과 민주당의 온도차가 있는 상황에서 조국 대표가 이런 식으로 송영길 전 대표의 말 한마디에 또 반응하고 뭐에 반응, 뭐 강덕구 최고위원 발언에 반응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본인이 약간 이 비난받은 것에 억울함을 약간 화풀이하듯이 약간 이렇게 막 쏘아붙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맞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절제해야지 자제해야지 이럽니까? 아니죠. 또 감정이 더 상하죠.
지지층 입장에서는 저거 뭔데 너 왜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아웅다웅하는 분위기에서 선거연대 뭐 한다고 해도 뭐 지지층이 움직일까요? 과연 지방 단위에서 만들어질까요? 저는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는 게 성공했던 오세훈 시장의 사례를 보더라도 결국 명분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벼랑 끝 전술의 일정 부분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선거연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거기에 대한 명분이 뭐냐라고 했을 경우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가지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사례 가운데 강덕구 의원의 불쾌감 표시는 원인 제공을 조국 대표가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현주 의원 지역구에 박은정 의원이 나가면, 강덕구 의원 지역구에 신장식 의원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가 먼저 얘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강덕구 의원이 그걸 받고 불쾌감을 표시한 거잖아요. 근데 뭐 독자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맞는 말이긴 한데, 이제 그렇게 따지자면 계속 독자 노선을 걸어야 될 텐데 또 이후에는 연대나 혹은 합당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말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명분이 좀 쌓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끝까지 또 독자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또 그 뒤에 말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계속 갈등들이 쌓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가 자력으로 당선되긴 어려워도 너네 못하게는 할 수 있어. 고춧가루는 뿌릴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를 주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자신들의 당과 선거 연대를 해야만 민주당이 유리할 거야. 이걸 좀 어필하고 싶었던 겁니다만 이해는 하는데, 그거는 사실 그런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지표로 보여줘야 돼요. 지지율이 잘 나오면 알아서 민주당에서도 선거에 좀 열릴 겁니다. 근데 뭐 조국당 지금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조국 전 대표의, 그러니까 조국 현 대표의 개인으로서의 대권 주자로서 입지도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당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연대를 요구해도 결국 너네 살려고 하는 거지, 그게 민주당한테 이득이 돼 뭐가 되는데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증명하고 보여줘야죠. 왜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과 이번에 선거연대 하는 것이 국민의힘을 완전히 몰아내고 지방 정권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되는지를,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보여줘야 되는 부분인 건데 단순히 그냥 모르겠습니다. 예. 말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발을 보면 2월 중순에 통합 일단 유보, 그다음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한다. 2+2. 그 얘기로 이제 그 통합 얘기를 걷어들인 게 한 달 전이었어. 딱 한 달 전. 근데 어제 그다음에 지난 8일 나왔던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그 2+2 채널을 이제 만든다는 거잖아요. 한 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하기 싫은 거죠.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뭐 네, 정청래 대표가 일요일 날 원칙적인 이야기만 재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사실 안 달난 건 혁신당이에요. 이게 민주당은 사실 조국 혁신당 없어도 그냥 우리끼리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분위기가 강하고, 혁신당에서는 이거 민주당이 선거연대 안 해주면 우리는 이번에 망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아무튼 이렇게 독자적인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뭔가 딜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좀 애매한 포지션들이 계속 좀 전반적으로 스텝이 좀 꼬이게 보이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말은 국힘제로 연합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국민의힘을 이제 몰아내겠다라는 식의 명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연합,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처럼 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연합이 그때만큼 파워풀하느냐라고 하는 명분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상세하게 계속 어려운 국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거연대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면 선거연대가 가능한 지역은 뭐 호남. 근데 호남에서 민주당은 선거연대의 필요성은 그렇게 많이 높진 않은 거고, 결국은 돌고 돌아가면 결국은 귀착되는 건 조국 대표의 출마 문제. 딱 이걸로 귀착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호남에서는 선거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 수도권과 더 어려운 지역에서는 선거연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이라든지 이런 뭐 어려운 TK, PK 지역에서는 이제 3자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어부지리로 국민의힘 당선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지역,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경쟁을 치열하게 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의 어떤 지금 정책 행보도 결과적으로는 호남을 향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안 그러면 그 조국 대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국힘제로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한동훈 전 대표랑 조국 대표의 행보가 잠깐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수도권 격전지가 아니라 부산 아니면 대구 쪽에 출마를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조국 대표도 사실은 본인이 어떻게 말은 안 했습니다만 그 여의도에서 해석하기로는 군산 나가려고 하는 이런 얘기 많잖아요. 지금 결국에는
민주당 귀책 사유로 생기는 호남 보궐지역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그리고 그 자리에 조국 대표가 나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면 일종의 이제 상징적인 선거연대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 거기서 포인트가 이거예요. 어제 조국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하는 얘기가 호남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시도당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발언이. 그러면 그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뭡니까? 호남 지역에서는 중앙당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호남 지역에서 중앙당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의 주도권은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제 그러니까. 불행인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훨씬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기책 사유로 생긴 선거라고 하더라도 후보를 다 내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한 비판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와 별도로 현실에서는 좀 그렇게 작동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여지가 이제 그 정청래 대표의 8일 기자회견에서 보면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전략 공천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그쵸. 해놓거든요. 네, 네. 그죠? 네. 그다음에 지방선거는 자기는 전략 공천 안 한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이거 다 좁혀 보면 선거연대라는 게 결국은 조국 대표의 출마 문제, 교통정리 결국 다 이걸로 좁혀지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근데 민주당이 만약에 조국 대표한테 어떤 자리를 양보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그게 어느 자리가 나올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어디 뭐 군산 같은 경우에도 일단 원칙적으로는 일단 다 후보를 내겠다는 식으로 정리를 했다고 하고 지금 이미 그 지역구에 나가려고 누가 지금 드릉드릉 해가지고 준비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대충.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출마를 안 시키고 조국 대표에게 양보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또 밑바닥에서 아 그러면은 큰 틀에서 대승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라고 바로 나올까? 이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 호남에서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있는 게 이제 전남 광주도 통합으로 그렇죠. 선거가 치러집니다. 현역 의원이 뭐 현역이 지금 만약에 후보가 될 경우에는 그 그렇죠. 지역도 빌 수 있어서 그렇죠. 또 하나 추가될 수 있는 지역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그 국회의원 그 자리를 내놓으려고 하겠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나저나 아까 저희가 그 김용민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공소청, 중수청, 정부안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메시지를 이틀 연속 낸 거잖아요. 뭐가 어떻게 되고 있어서 이렇게까지 나타난 겁니까? 어려운 문제네요.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보다는 사실 의원총회에서 이미 그 해당 법안이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론으로 정해졌는데 법사위에서 특히 이제 법사위원장과 간사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지속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제 직격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여의도의 해석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라면 19일에 해당 법안을 본회의 처리할 예정이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수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요. 예. 그 김용민 의원은 간사잖아요. 물러설 기미가 전혀 안 보이던데 아까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모로 좋지 않은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은 노정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안을 두고서 주무 상임위인 법사위가 합의가 안 됐다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만약에 당 전체 다수의 컨센서스가 협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또 그거에 대해서 법사위가 사후적으로 이렇게 또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도 좋지 않은 모양새인 거죠. 이거는 사실 계류 상태에서 사전에 본회의 안 상정되기 전에 미리 좀 정리가 잘 된 상태에서 당정 협의도 충실히 하고 당내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야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이 갈등을 지금 계속 이 어떻게 보면은 워낙 국민의힘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워낙 뭐 지금 저쪽 당이 안 좋다 보니까 민주당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덜 부각돼서 그런 거지 통상적인 경우였다고 한다면 되게 안 좋게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정청래 대표나 한병도 원내대표의 조정 능력이 지금 제대로 발휘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도 사실 여러 차례 제가 말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거는 조정력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그 반발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의 이제 충분한 조율이 뭐 물론 본인들은 했다라고는 하지만 거기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기를 하는 모양새라고 하는 게 과연 좋으냐라고 하는 것은 당의 리더십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또 특정 의원들이 여러 가지 선거라는 국면을 마다해서 나오는 어떤 자기 정치적인 행위도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저는 정부 법안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깔끔해 보이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긴 아까 이제 하거든요. 김용빈 의원은 그래서 이제 그 뭐 본인이나 추미애 위원장은 물론이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의견을 모았고 근데 그게 당 안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이 취지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아무튼 추미애 위원장 뭐 도지사 나가고 싶고 이것 다 상관없는데 그것과 별개로 법사위에서 만약에 정말로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언론 인터뷰 나와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할 게 아니라 당 의원들 하나하나 만나면서 설득하면 돼요. 왜 인터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꾸 공중전만 하잖아. 정치가 사라진 거예요. 공중전이 의미가 있으려면 지상전을 같이 했을 때 공중전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김용민 의원 억울할 수 있어. 내가 간사인데 내가 이 법안에서 확신을 갖고 있는데 정부가 너무 후퇴한 거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설득해야 될 거는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법사위 의견안을 다수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구성이 다 수박들만 모여 있는 겁니까? 그 공천 그날리 쳐가지고 다 이렇게 구성된 건데 지금 하면은 법사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맨투맨으로 만나가지고 물밑에서 만나가지고 오늘 설득해가지고 정부한 문제 많습니다. 법사위 안을 원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미소정에서 갑시다라고 합의를 크게 만들어서 의원총회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갖고 안 되니까 이제 와서 막 자꾸 언론 나올 때마다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정부안도 마찬가지로 믿어주세요인데 누가 믿습니까? 지금 지지층들 설득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정치가 작동해가지고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아니면 뭐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이 내려오든 해가지고 또 그거에서 법사위 만나가지고 또 얘기해가지고 해야지. 서로만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치할 이게 뭐 정치입니까 이게? 여당이 지금 저는 다 SNS에서 쇼츠 만들고 이런 것만 하는 거지. 자기들 선거만 앞두고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물밑 조율이 안 됐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능력이 부재한 것도 사실은 지금 당대표의 문제이자 원내대표의 부재적인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능력을 모두 상실해서 정치인들이 정치를 안 하고 다 언론 나서 떠드는 게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인데. 언론 인터뷰 했는데 오늘. 인터뷰가 왜 문제로 삼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 건 좋은데 문제가 불거져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김용민 의원의 충심을 잘 알겠다니까요. 확신과 그 진정성을 알겠는데 그러면은 여러 이제 언론에 나와갖고 같은 말 동어 반복해서 지지층은 이미 설득됐잖아. 지지층한테 얘기하지 말고 의원들 만나라고 의원들 만나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라고 그래. 해서 그걸 만들어야지. 오마이 인터뷰는 안 하는. 둘 다 했어야 되는데 하나만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려면 이제 조율을 같이 했었어야 그렇죠. 되는데 같이 그게 안 된 했었어야죠. 상태 아니냐.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밖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갈등이 이제 더 커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취지의 진단인 거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